전쟁 특파원이자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 강의를 통해 한국의 군사 역사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그를 그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안 헤르만이에요. 저는 영국 출신이고 전쟁 특파원이자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유럽의 유명한 국방연구소에서 열린 큰 밝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 역시 자부심과 자신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늘 유럽이 가장 강한 군대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군사력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고 멀리 떨어진 한국 같은 곳은 단지 작고 약한 나라로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여겼었어요. 강의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강의 시작을 앞두고 설렘에 부풀어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한 전투들의 사진, 오래된 군사 장비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학생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거나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뭔가 중요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친절하고 지혜로운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방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은 힘과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유럽의 위대한 군사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며 우리 군대가 오랜 노력, 뛰어난 아이디어, 그리고 첨단 기술의 활용을 통해 어떻게 강해졌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그동안 개발해온 놀라운 무기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영화나 뉴스 보도로만 알고 있던 한국을 작고 군사력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유럽처럼 강력하고 독립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금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교수님께서 아시아 군사 전략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제 눈에 띈 것은 몇몇 반 친구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어떤 친구들은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강의실 안의 에너지가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저는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만이 강하다고 믿어왔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바로 독일 출신의 당당한 학생 막시밀리안 슐테 씨였어요. 그는 손을 들고 분명한 어조로 저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제 의견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내심 느끼며 그의 말에 조금 불안해졌어요. 바로 그때 강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김하늘 씨가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하늘 씨는 한국에서 온 방문학자였고 자신의 나라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해 보였고 강의실 앞에 서자 결연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어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김하늘 씨는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께 한국이 단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전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추운 날씨에도 군인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매일매일 어떤 도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전 강의에서 봤던 격렬한 전투 장면, 치열한 훈련을 하는 군인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용감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들은 약한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많은 반 친구들도 김하늘 씨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친구들은 노트를 꺼내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뭔가 큰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한국과 그 국민들에 대해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첫인상이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용기와 노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뉴스나 영화로만 들었던 진실된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다짐했어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이번 강의가 제 자신을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하늘 씨께서 한국의 현대 군사에 대해 말씀을 마치신 후 교수님께서 다시 앞으로 나서셨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교수님께서 다음에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라고 쓰셨어요. 교수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강의실의 흥분도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옛날에 유명한 한국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 함대를 상대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께서 기지를 발휘하시고 좁고 구불구불한 명량 해협의 독특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무찌르셨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어두운 거센 파도와 함께 용감한 이순신 장군님께서 작은 함대를 훌륭한 솜씨와 결연한 의지로 이끄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선원들을 지휘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전투는 아마도 파도가 쉴 새 없이 부딪히고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치열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이 승리가 단순히 숫자상의 승부가 아니라 기획력, 용기 그리고 팀워크의 진정한 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역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많은 반 친구들도 이 이야기에 몰입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친구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듣고 있었고 몇몇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전에 거칠게 말했던 막시밀리안조차도 이제는 교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마치 훌륭한 영화를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 역사의 놀라운 용기 가득한 순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힘을 크기나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소수의 용감한 마음들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크고 강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진정한 힘은 많은 돈이나 무기를 가진 것보다는 용기와 현명한 선택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변화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영화나 뉴스로 본 정보만으로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역경을 이겨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제 마음속에 있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고 저 스스로 진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많았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역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번 강의는 단지 한 전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과거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전 파도가 부딪히고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저에게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저는 때로는 가장 작은 그룹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은 한국의 진정한 힘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역사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방문학자 김하늘 씨께서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저는 그녀가 다음에 보여주실 내용을 기대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거대한 강력한 대포가 스스로 움직이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것은 K9 자주포였어요. 영상 속에서 K9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부드럽게 굴러가고 진흙탕 도로와 바위가 많은 언덕도 거뜬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김하늘 씨께서는 K9이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한국 혁신의 상징임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정확하게 조준하며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대포가 작전을 준비하며 내뿜는 진동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영상은 빠르고 날렵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어요. 그것은 FA-50 경공격기였어요. 카메라는 날렵한 비행기가 급격한 선회와 함께 산과 구름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김하늘 씨께서는 FA-52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국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한 모습과 용감한 조종사들이 마치 완벽하게 훈련된 팀처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영상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빛나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전에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기분이었어요. 놀라움이 끝난 줄 알았을 때 김하늘 씨께서 또 다른 경이로운 무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KF-21 전투기였어요. 이 비행기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선, 그리고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어요. KF-21 영상을 보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어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이 기계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 내내 저는 클립 속 군인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얼어붙은 길을 달리며 팀을 이루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모든 훈련과 연습이 실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 창의성 그리고 깊은 사명감으로 스스로 힘을 쌓아온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K9 자주포에서부터 KF-21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 장비들은 오랜 학습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이 기계들과 훈련 장면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담긴 용감한 정신의 연장선상이었어요.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은 온통 침묵에 휩싸였어요. 변화의 기운이 방 안을 감돌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 한국의 힘을 의심했던 막시밀리안 씨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하고 사색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이미지와 김하늘 씨의 열정 어린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한국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일하는지 거의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현대 한국이 고대의 용기와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노력과 오늘날의 혁신적인 정신이 결합하여 지혜롭고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큰 영감을 받고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감동적인 영상들을 본 후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리에 앉아 방금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고 믿어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많은 반 친구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조용히 노트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에 대해 거칠게 말했던 막시밀리안 씨조차도 이제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전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힘을 담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결심, 노력, 그리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방금 본 현대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 나라의 힘은 단지 크기나 예산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그들이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던 호기심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영화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하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용감한 이야기와 혹한 속에서도 훈련에 임하는 군인들의 결연한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 영웅들로 가득 찬 풍부한 역사와 현대의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고 교수님께 한국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조용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힘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성공, 그리고 실패로부터의 배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훈련, 모든 장비, 그리고 모든 전략이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개발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잘 몰라서 의심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까지 좁은 시각으로 한국만 바라보며 너무 쉽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많이 배우고 질문하며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결심했어요. 제 마음속의 변화는 어둠 속을 비추는 밝은 빛과 같았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강한 정신과 깊은 용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설렘을 느꼈어요. 오늘 이후로는 어떤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는 강의실을 나오면서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나라, 특히 한국에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며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으로 강의실을 나왔어요.
가슴은 한층 가벼워졌고 한국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그날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밝은 미래의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연구소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강의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어요. 이순신 장군의 강렬한 이야기와 기지로 절망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김하늘 씨께서 보여주신 험난한 지형 위를 굴러가는 중화기,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전투기, 혹한의 날씨 속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감탄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밤낮으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강의실 밖에서 몇몇 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고 다소 무례하게 말했던 막시밀리안 씨도 이제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고 혁신적일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전에 듣던 이야기만으로 판단한 제 판단이 틀렸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다른 한 학생도 오늘 저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이야기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TV나 뉴스에서 보이는 것 이상을 봐야 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이들의 솔직한 반성이 들리니 기분이 좋았어요. 나중에 학교 식당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 김하늘 씨의 결연한 표정, 그리고 한국 군사훈련에 영감을 주는 이미지들까지 모든 세부사항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근면함과 인내의 정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존경은 크기나 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경험을 나눴어요. 강의, 이순신 장군의 용감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현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강함은 풍부한 역사,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더 나아지려는 결심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뉴스 헤드라인이나 영화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어요.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마음을 더욱 지혜롭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는 연구소를 나서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목소리와 전투, 그리고 영웅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제게 남아 더 나은 사려 깊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안 헤르만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